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매듭짓지 못하고 3개월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조례와 예산안이 쌓여가고 있지만 여야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밥그릇 싸움을 멈추고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약 3개월 전 후반기 원구성에 나섰던 김포시의회가 추석이 지나도록 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원구성을 하겠다고 개최한 임시회만 8차례, 추경안과 조례안 등 처리해야 할 안건도 20건 넘게 쌓였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포시의회가 3개월째 재기능을 하지 못하자 김포시는 연쇄적인 민생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예산 규모는 976억 원. 시는 추경이 제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 파크 골프장과 신곡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 소규모 학교 5곳의 스쿨버스 운행과 취약계층 지원이 중단되고 대중교통 지원 중단에 따른 운수업체 파업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김포시의원들에 대한 전원 사퇴 요구도 나옵니다. 김검시 때는 일단 여야 의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해결이 안 되면 집단 행동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그 양주시처럼 주민소환제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주민소환제 같은 거 하기 싫으니까 그 전에 파행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8대 김포시의회는 여야 동수구조로 전반기 원구성 당시에도 한 달 넘게 공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는 원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의회는 문제가 있다며 의원들이 밥그릇 싸움보다 민생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원구성도 못하고 있는 기초의회가 있다는 것은 주민들의 삶을 너무 지금 뒷전에 두고 의장을 서로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밥그릇 싸움으로 좀 비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의장이 어떤 당에서 나오든 사실 주민들의 삶에는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양보라는 의미보다는 좀 주민의 삶을 좀 우선에 두고 김포시의회는 오는 23일 다시 한번 임시회를 열 예정이지만 실제 원구성에 이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부천과 인근 지자체에서 열립니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23일 부천 원미구, 24일 부천 오정구와 서울 양천구, 27일 소사구와 서울 구로구, 강서구에서 잇따라 열리는데요. 또 오는 26일에는 인천 서구를 시작으로 30일 경기 김포, 다음 달 2일과 10일에는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에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전략환경, 기후변화 영향평가서 초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부천시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서 공람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보지는 대장동 607번지, 대장동 84-7번지 일대, 고강동 160-3번지 일대 등 3곳으로 결정됐습니다. 공무원들의 장기 근속 유도와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 휴가가 신설됩니다. 부평구의회는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조례에는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 휴가 확대와 근속 5년차 미만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새내기 휴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 재직 기간에 따른 특별 휴가를 기존보다 5일씩 휴가 일수를 늘렸습니다. 또 1년에서 5년차 미만 새내기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3일간의 새내기 휴가도 신설됩니다. 이외에도 육아시간 기준 연령을 기존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변경하고 둘 이상 자녀 출산 시 배우자 휴가를 15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포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지정된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30년 만에 폐지됩니다. 인천시는 부평구와 계양구 일원에 지정된 김포공항 주변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공항 시설 보호와 항공기 안전운항 등을 위해 지자체가 지정합니다. 부평과 계양 지역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지난 1994년 지정됐습니다.
케이블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행리단길로 가보겠습니다. 행리단길은 본래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고 침체된 원도심 지역이었는데요. 이젠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관광명소가 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루 수만 명이 찾고 있는 행리단길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SK 브로드밴드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의 자랑이자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사적 제478호 화성 행궁. 지난 1997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 복원 사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겐 행궁의 존재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행궁 주변은 엄격한 건물 높이 규제를 받았고 일체의 개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원시는 낙후돼가는 행궁 주변 마을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을 선택했습니다. 문화재와 연계한 걷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는 목표로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했고 곳곳에 녹지와 공원 등을 조성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진행한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마을로 사람들을 모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원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한 번에 공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 느끼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좀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이제 바꿔가는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졌던 사례거든요. 마을로 사람들이 모이자 행궁 주변엔 카페와 식당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들은 오래된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개성 있는 거리를 만들었고 예쁘다는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방문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행궁 주변을 더 유명하게 만든 건 드라마 촬영이었습니다. 선제업고 튀어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을 행궁동 일대에서 촬영하면서 촬영지를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방문객들이 오시다 보면 또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지도도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또 요즘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표기도 좀 많이 하고 젊은 세대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따라가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성 행궁이란 문화재와 다양한 먹거리, 스토리까지 갖추게 된 행궁 주변은 연령과 관계없이 전 세대에게 사랑받는 수원의 대표 명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개인적으로 한옥이나 한복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고 좋아하는데 요 한옥을 개조한 카페가 있다 보니까 우리 이런 것들이랑 자연이 어느 정도 친화적으로 맞물려가지고 훨씬 더 보기 좋은 형상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화성 행궁 주변 행리단길. 이제는 전국적으로도 성공한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경기도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도사나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설명한 바 있는데요. 이전되는 기관은 경기연구원 등 총 10곳입니다. 먼저 경기연구원은 2025년까지 의정부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2027년까지 동두천으로 이전할 계획인데요. 이뿐 아니라 신규 기관도 신설합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북부분원은 포천에, 인재개발원 북부분원은 의정부에 설치할 방침입니다. 연천에는 농업기술원 북부 농업 R&D센터와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소방학교 북부 캠퍼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신청이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진행됩니다. 일기 신도시들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주민 동의율과 주차장 여건, 통합단지와 세대수 규모 등을 따져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분당과 일산이 각각 8,000가구와 6,000가구를 선정하고 평촌과 중동, 삼본도 각각 4,000가구씩 선정할 예정입니다. 일기 신도시들은 지역 여건에 따라 선도지구 물량을 5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2027년부터 일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착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에서 6개월 이상 행방을 찾지 못한 장기 실종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찰청이 발표한 실종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건수는 7,770건입니다. 이 가운데 90% 정도는 단순 가출 등으로 48시간 내에 해결됐으며 나머지 실종자들도 대부분 수일 내에 발견됐습니다. 반면 6개월 이상 찾지 못한 인천 장기 실종자는 올해 7월 기준 29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절반 이상인 163명, 여성은 128명입니다. 실종 당시 연령은 30대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이하 53명, 20대와 40대가 각각 47명 등이었습니다. 특히 전체의 58.1%가 30대 이하였습니다. 인천의 고액 체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4조 593억 원입니다. 이 중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도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이 762명, 인천 159명 순입니다. 인천의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은 모두 510억 원이었으며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의 체납액은 5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인천의 고액 체납자 수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모두 2,204명으로 체납액만 1,003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체납자는 749명, 체납액은 990억 원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인천에서 접수된 119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추석 연휴인 지난 14일부터 18일 오전 0시까지 하루 평균 119 신고 건수는 3,619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인 4,782건보다 24.3% 줄어든 수치입니다. 살인과 강도, 절도, 가정폭력 등 중요범죄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152건으로 지난해 165건보다 7.8% 감소했습니다. 교통사고 건수도 하루 평균 6.2건으로 작년보다 56.3% 줄었습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인천에서는 접경 지역인 강화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피해 지역은 강화군 송해면과 양사면, 교동면 일대로 이곳에 사는 8,800여 명 가운데 약 52%인 4,600여 명이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서는 사이렌과 북, 장구 소리 등 기괴한 소음이 24시간 동안 송출과 멈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음 크기는 전화벨 소리 수준부터 최대 전철 소음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송해면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주민들의 소음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서 북한군은 지난 7월 말부터 전방 지역에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남 확성기를 통해 미상의 소음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한탄강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에 성공했습니다. 경기도는 한탄강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서를 교부받아 오는 2027년까지 공식적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세계지질공원은 4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탄강은 DMZ 일원의 청정 생태계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데요. 주상절리, 백예용암 등 화산 지형이 잘 보존돼 있어 지질학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포천 아트밸리와 비둘기 낭폭포, 연천 정곡리 유적 토층 등 26개의 지질 명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